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제 1시간 반 후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65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널문리라고 하는 이곳에선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당시 협정엔 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이 서명했지만 우리 군과 미군의 서명은 빠졌습니다. 대신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남북 간의 전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진영 전쟁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북진 통일을 추구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기도 했다죠. 그래서 그 정전협정 당사자에서 특히 우리는 제3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후 65년 동안 계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기가 바로 오늘이 되지 않을까 희망해 보게 되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 네, 이 장편 서사의 그 대가이시죠. 김홍국 교수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정말 평화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밤을 꼭 쓰진 않았는데요. 네. 고민하면서 좀 지어봤습니다. 보통 이 지으시면서 얼마나 걸립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평화의 땅 한반도를 축복하다. 김홍국. 길고 긴 전쟁을 끝내는 봄길. 평화를 찾아가는 대장정. 냉전의 찌꺼기를 통째로 버리는 일. 65년 만에 세 번째 역사적 만남이라. 남쪽에서 열리는 사상 첫 회동. 세계사 바꿀 평화의 다리를 만드는 자리. 53년생과 84년생의 정겨운 포옹. 제재와 이념, 형식과 나이를 뛰어넘어 땅의 평화, 시민의 삶을 위해 손 잡으라. 마침내 만나 맞잡은 손. 북한산과 금강산이 함께 피워내는 봄꽃들. 백두와 한라는 수줍게 포근하게 포옹하라. 진달래 개나리 활짝 펴 합창하라. 평화와 행복, 자유와 기쁨 넘치리라. 오 판문점 선언, 평화협정, 축복의 땅 한반도여. 네. 53년생과 84년생의 정겨운 회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31살의 나이 차입니다. 이 나이 또 여러 가지 갈등들 다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정말 그 결과의 요체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과 북의 주민들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분단 이후 꿈꿔왔던 그 자리를 이제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좀 두 지도자가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부도에서 그야말로 그 강보에 쌓여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셈이군요. 자, 이 짧은 시 정수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짧은 시, 이 짓는데도 역시 시간들이 많이 걸리시죠? 여러 번 여러 가지 주제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축약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원래 그 짧은 시가 예. 더 어렵습니다. 이 짧은 맞습니다. 시의 정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마지막 당부. 똑같은 지적에도 변한 것 하나 없네.
비평의 마이동풍, 민의엔 동문서답. 그래도 마지막 소망, 핵인질만 피하길. 오늘 네, 저희가 소망. 마지막 출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소망을 담아가지고 또 네.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마지막 소망은 핵인지를 피했으면 좋겠다. 오늘이 협상이 잘 돼가지고 네. 핵인지를 피하고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자유를 느끼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봤습니다. 네. 정말 한반도가 핵으로부터도 좀 벗어나고 또 우리 그동안 65년, 70년 가까이 쌓인 남북의 적대와 대립, 갈등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권의 이 적대와 갈등도 참 남북만큼이나 큰 것 같은데. 내전이 더 무서운데. 그러게요. 이런 외부의 적보다는 내전이 더 무서운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좀 잘 풀렸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되는 오늘인데요. 자, 오늘 정말 그 역사적인 날이죠. 이제 1시간 정도 후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분 계선을 넘어서 이제 남측장을 밟게 됩니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아마 예측했던 분들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분 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피 작전,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 다시 말해서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분들은 비상식량까지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남북 간의 화해와 또 함께 만드는 이런 대화의 길목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꾸준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한반도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그리고 안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상징적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같이 화답하면서 만들어내는 사실 소중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사실은 그 안에 남남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앞으로도 길목에서 어려움을 줄 것인데요. 그런 측면을 정말 담대하게 뛰어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설득하면서 만들어간다면 이것이 정말로 분단 이후 얼마나 사실은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분단 이후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마침내 녹여내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벽에 출발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그런 과정에서 판문점에서 서로 악수하는 순간 그것이 정말로 앞으로의 그런 과정과 체제, 제도,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길목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감동과 또 기대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우석 부수장께서는 기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똑같이 성공을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를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사적인 날인지 여부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담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단은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 평가는 후속 프로그램에서 좌우가 될 거고 실천에서 좌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칫하면은 지난 25년 동안 북속임수의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쇼타임의 낙관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놓으면은 또다시 그런 일이 역사를 반복할 된다고 생각을 해서 회담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행까지 가는 인고의 노력 그 긴 한 1년여 예상을 하는데 네. 요 기간도 우리 정부가 정말 매의 눈으로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경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희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 장인의 노력을 두 정상이 기울여 달라. 이 대목이 저는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장인의 노력. 정말 디테일의 힘이라고나 할까. 그야말로 땀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는 그 정말 치열성 이렇게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야말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말이 아닌가 정말 싶기도 따뜻하게 해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우리 세월호 참사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어제 교황께서 보내는 메시지 보면서 우리는 그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런 많은 기대가 있고 더군다나 그런 축복의 기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못 해낸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거든요. 이번에 네. 그런 축복의 기도 그 힘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아멘.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게 마지막 냉전지대잖아요. 한반도가. 그러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평화의 집이죠. 그 준비하는데 아주 세심한 데까지 꼼꼼하게 배려를 한 것 같아요. 테이블 폭도 2018mm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올해가 2018년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한라산 그림도 그 금강산 그림으로 바꿨고요. 네, 환양만찬 메뉴에 옥류관 평양냉면 오르는데 수석 요리사가 직접 그 판문점까지 온다고 그래요. 또 제면기까지 설치를 했다고 그러고 이 평양냉면은 3분인가요? 이 시간 안에 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 냉면이 배달되는 모습까지 그 생중계가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디테일에 우리가 이렇게 화제로 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상당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김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냉면 좋아하는데요. 3분 안에 먹어야 한다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원래 모든 음식은 바로 먹어야 됩니다. 따뜻한 거는 바로 먹어야 하는데 일단은 냉면 같은 경우에는 풀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3분 정도 빨리 먹는 게 좋다고는 알았는데 3분 정도가 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소한 재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는 이게 재미만 있고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현실을 읽는 마약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지금 최고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킨텍스에는 지금 3,000명 가까이 외신 비롯해서 외신은 800여 명이 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이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가 비핵화를 놓쳐가지고는 이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소한 재미들도 중요하고 먹거리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 다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실천시킬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시킬 것이고 그것이 세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인 디시에 뭐가 남기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소소한 준비와 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남북대화 이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는 꾸준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함께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와 우리나라의 그런 따뜻한 정을 보냈던 것.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사실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겪은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친오빠인 김정은 위원장.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측의 정말 지극정성의 환대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확인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남측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앞으로 정말 북한을 배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잘 드러낸 것이 북한을 저는 움직였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협상이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만만치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분명히 이익을 놓고 이 회담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것, 이익의 배분과 균형이 협상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특히 남북 간의 갈등이 많았던 협상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서 얻어갈 이익, 또 우리도 북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맞춘다면, 네. 그리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 서로 간의 그런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서 상호 간의 그런 이익을 나눠줄 때 북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소소한 정성들이 정말로 큰 바다와 또 이런 그 땅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은 큰 변화도 만들어내는,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성의 그리고 진정성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인 디쉬에 올라 있는 것은 역시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정상의 케미 요즘 말로 좀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 풀어야 할 이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또 녹록치 않은 문제여서 과연 이제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궁금한데 자, 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 어느 수준으로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먼저 김원국 교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일단 우리 국민들은 뭐 많이 우려하실 겁니다. 과거에 북한 같은 경우는 회담을 하고 나서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또는 기만 전술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방식은 거기에서는 좀 탈피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핵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지금 우리 정치권도 요구하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계속해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의지를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서에 담아낸다. 그 임종석 실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북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북한에서는 사실상 헌법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서에서 뚜렷한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담아낸다면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얼굴을 세울 그 면모를 남겨둬야지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고 또 실질적인 조치까지도 일부 들어간다면 상당한 성공이 되지 않나. 잘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들을 잘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비핵화를 얘기하는 북한이 결국은 나중에 은닉한 거 아니냐 핵을. 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저 핵을 만들기까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완성 선언을 하자마자 이걸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실천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해서 낙관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케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모순을 어떻게 조화로 만들어서 현실화시키느냐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친화력과 김정은 그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어떻게 실천으로 발현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친화력을 가지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미 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친화력으로 트럼프까지도 설득을 하고 주변의 국들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통큰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쪽이 케미도 중요하지만 그 케미가 구현되기 위한 다양한 그 단계마다 굉장히 중요한 고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잘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미 회담까지 가서 어떻게 비핵화를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 또 그 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사찰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디테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 과정은 상당히 좀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남북 간에라도 그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저는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빠진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앞으로 그러나 그 부분은 미국 북미회담이 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가 되더라도 남북 간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정한 수준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선언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거는 다 논의가 되고 합의 나왔고 그러나 역시 비핵화가 전제돼야지 이게 효용이 있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공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네. 비핵화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대목에서 한반도 이제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의 남북 공동 선언이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 종전선언 같은 남북 간의 이 부분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느냐. 오늘 이제 오후면 나오겠죠?
네.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이 아쉽지만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좋은 제작시로 매주 금요일 아침을 정말 활기차게 열어주셨던 두 분인데요. 이 두 분이 있어서 출발 새 아침 이 시간 더욱 좀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 이제 오늘로 그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매주 목요일 밤이면 시 짓느라고 밤을 지샜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고통과 즐거움이 이제 없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았던 것은 이를 통해서 좋은 그런 내용들, 뉴스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굉장히 행복했고요. 네. 또 정말 좋은 보도 채널 YTN에서 그런 순간을 같이 했던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조적인 시조를 쓰긴 했지만 지난 1년여는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발전과 민심 반영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길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고장차 서 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 1차로입니다. 고장차가 서 있어서 여파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만 3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 밀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방금 전 잠실 철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여러 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고요. 천호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구간까지 통과하는 데만 10분이고요. 이후로 성수대교 구간까지도 쭉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이천동 부근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20분 이상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램프 내려서는 데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GM이 법정관리라는 그 최악의 사태는 이제 피했는데요. 노사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어요? 예. 그 노사 갈등 때문에 한국 GM이 기업의 무덤이라고 하는 법정관리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이번 그 노사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군산 공장 노동자 680명에 대한 고용 문제였는데요. 원래 회사 측은 680명 중에서 100명은 부평이나 창원 공장으로 전원 배치하고 나머지는 4년 무급 휴직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4년 무급 휴직이라는 것이 돈 안 주고 4년 동안 휴직시킨다는 건데 노조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상 정리해고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회사 측은 무급 휴직은 철회를 하고요. 희망퇴직과 전원 배치만 하기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번 노사 협약에서 기본급 동결, 성과급 보류, 후생 복리비 축소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 GM은 노사가 타협을 해서 이제 급한 불은 끈 것이죠. 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지금 현재 이 경영 위기에 직면한 한국 GM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한국 GM이 어떻게 살아날 건는 결국 이제 GM 본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미국에 있는 GM 본사는 그 한국 GM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이 살리겠다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놨습니다. 우선 그 GM 본사는 한국 GM에 두 종류의 신차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그 SUV 후속 모형을 부평 공장에 배치한다. 그리고 차세대 CUV를 창원 공장에 배치한다. 근데 GM 측은 이 두 차종은 생산량이 많고 수출 물량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GM 본사가 약속한 것이 뭐냐면요. 신차 생산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한국 GM에 향후 10년간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9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신규 투입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한국 GM이 그 GM 본사에서 꾸어온 그 차입금이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9천억 원인데 그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한다 이런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돈을 꾸은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면은 네. 원리금을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건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건데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한국 GM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인지 이제 이게 관건일 텐데. 네. 그러나 전기차가 지금 GM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차종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기차 같은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배치를 한다면은 아주 우리로서는 이제 반가운 일일 텐데 그건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그 GM 본사가 한국 GM을 살릴 의사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제 산업은행이 GM 측과 한국 GM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어요.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우선 산업은행은 한국 GM에 8,100억 원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GM 본사가 이제 신규 자금을 3조 8,900억 원 지원한다 하니까 이제 2대 주주로서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합의한 내용은 그 산업은행이 이제 한국 GM이 2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결정을 할 때 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10년 이상 갖도록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건 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그 10년 동안 자산 처분할 때 거부를 못하게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GM은 언제든지 이제 돈 챙겨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목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거부권을 이제 약속을 받은 건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이번에 8,100억 원 지원했는데 뭐 자칫하면은 도망가는 기업에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조치를 이제 일단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과 GM 측이 잠정 합의를 했는데 다음 달 중순쯤에 최종 이제 실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확약사를 발급하기로 이렇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거부권은 그러나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GM 측이 팔고 나간다거나 이럴 때는 거부권이 힘을 네.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그럼 우리 그냥 문을 닫겠다. 뭐 일이 나올 때는 이 거부권이라는 게 아무런 그 힘이 없다는 게 이번에 예, 확인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국 GM이 정말 제대로 살아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 이쯤 되면은 뭐 제대로 경영 못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10년 이내에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우리 도저히 여기서 사업 못한다 나가겠다. 그러게요.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죠. 또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돈 더 대달라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밑빠진 데가 물 붓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상적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차거든요. 신차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정말 GM이 경쟁력 있는 신차를 한국에 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약속한 두 개의 신차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신차를 앞으로 개발해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하려면은 이제 자금 지원이 아주 확실해야 되는데 정말 GM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금을 여기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그 시장 신뢰, 영업망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니까 그 GM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당장 누가 이 차를 사려 할까지 이런 대목 그렇죠. 있잖아요. 판매가 지금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이 GM 차는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지금 그 판매가 떨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한번 신뢰가 떨어지고 영업망이 훼손이 되면은 회복이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몇 년 동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서 결국 이 한국 GM이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차인데 그 창원공장 차세대 CUV는 이것은 2022년에나 판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부품 공장의 SUV 후속 그 모형도 2019년 내년에는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정말 몸부림치고 제대로 살려야 이것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협력사들도 참 문제잖아요. 예, 그 한국 GM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유탄을 맞고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이 협력 업체들인데 군산 공장의 경우 군산 공장 직접 고용 노동자는 2,040명 정도예요. 그런데 네. 협력업체 노동자는 1,7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 공장이 폐쇄하니까 협력업체 1,700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희망퇴직 위로금이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협력업체들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GM 측에서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정부도 여기 좀 나설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은 이 협력업체들 자금 지원 같은 거 해줘서 부도를 막고 또 업종을 전환하게 해줘야 하고요. 또 해고 근로자들 생계 지원이나 재취업도 이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대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군산을 이제 고용 위기,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군산 지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 한국 GM이 군산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군산 지역 GDP의 21.5%를 한국 GM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GM을 폐쇄하니까 군산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태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제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는 4조 원의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그 4조 원 추경에서 군산 지역의 지원 사업을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추경, 그 군산 GM 사태 관련해서 추경 내용을 보면요, 이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 지원한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재취업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81억 원을 이제 배정을 하고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이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부품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37억 5천만 원을 뭐 지원한다. 네. 그리고 추경 또 보면요, 군산 지역의 지역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새만금 도로 건설이라든가 항구 선착장 공사라든가 기업 비즈니스 센터 설립 등이라든가 이런 데도 456억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추경이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동안 뭐 언제 될 수 있을지. 예, 방송법, 뭐 개헌안, 뭐 국민투표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국회가 굉장히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정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군산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생계가 네.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정말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부의 좀 바람직한 정책,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 경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을 대거 유치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늘려야 되는 거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 기업 속성이라는 겁니다.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외국 기업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참 이 문제 앞으로도 두고두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아쉬운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금요일 이 경제 소식을 전해주셨던 이필상 교수님, 오늘이 좀 마지막 방송이죠. 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경제가 뭐 어려운데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기업,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 아마 살려내면 정말 다시 한번 더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부족한 설명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YTN TV 메인 뉴스를 진행을 맡았던 김호성 앵커가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됩니다. 지난 2달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D와 작가, 엔지니어, 교통캐스터, 리포터 등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제작진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길은 그 길을 내고 걸었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새긴 역사의 기록이며 연대의 표지이다.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수필가인 다비드 드 브로통의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보다 살맛나는 한국 사회를 향한 출발 새 아침의 길잡이 역할에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